초속 5cm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2007년 극장판 애니메이션 초속 5cm의 첫 대사다. 벚꽃이 떨어지는 걸 보고 초등학생 소녀 아카리가 동급생 소년 타카키에게 하는 말이다. 꽃잎이 땅에 떨어지는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쳐다본 적이 있는가? 그 과정은 너무나 느려서 바쁘게 사는 어른의 템포에서 관찰하기는 쉽지 않다. 인간의 걸음 속도는 건장한 남성 기준 시속 4km를 넘는다. 이는 초속 100cm 이상이다. 그렇다면 벚꽃은 어른 걸음의 20분의 1보다 느린 속도로 떨어지는 셈이다. 게다가 현대인의 생활 환경은 인간보다 수십, 수백 배 빠른 교통수단과 광속의 무선통신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떨어지는 꽃잎의 여정에 주의를 기울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전에 한번 길을 지나가다가 5살 남짓한 꼬마아이를 본 적이 있다. 흐드러지게 떨어지는 벚꽃잎을 손으로 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 중 오직 그 아이만 꽃잎의 낙하 속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어른들은 모두 빠른 걸음으로 지나쳐가기 바빴다. 초속 5cm의 주제는 다양한 속도들 사이의 엇갈림이다. 타카키와 아카리는 도쿄에서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다. 얌전하고 병약한 편이었던 둘은 함께 도서관에 자주 가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사귀는 사이라는 말로 서로를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서로를 바라보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들의 미래는 이미 서로로 채워져 있었으며 그 관계가 없어지리라는 건 상상할 수 없었다. 당연히 같은 중학교에 가서 계속 함께 지낼 줄 알았다.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갈 때 아카리가 갑작스레 먼 지역으로 이사가게 된다. 타카키에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너무나 어려웠다. 하지만 겨우 초등학교 졸업반의 꼬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른들의 결정을 돌려놓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카리와 함께하는 삶을 지켜내기엔 그의 성장 속도가 턱없이 부족했다. 사랑의 마음이 커지는 속도에 비해 사회가 그를 자기결정권을 가진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속도는 너무 느렸다. 도쿄라는 거대 도시 안에서 아이들은 그들을 위해 마련된 작은 영역 안에서 나름의 템포에 따라 느긋하게 성장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영역 밖의 더욱 큰 세계, 어른들의 세계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에 타카키의 걸음은 아직 너무 느렸다. 결국 그는 어떤 저항도 해보지 못한 채 아카리를 보내고 만다. 그 후 두 사람은 중학교에 가서도 편지를 계속 주고받았다. 아직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이었다. 타카키는 아카리가 보낸 편지들을 거의 다 외웠다. 그에게 편지 속 글자는 지금 우리가 빛의 속도로 주고받는 스마트폰 메시지에 비해 훨씬 더 무게감 있는 존재로 다가왔을 것이다. 펜 끝으로 종이 위를 따라가는 손글씨, 그에 따라 묻어나는 손때, 그와 함께 스며드는 숨결, 100km 이상 떨어진 다른 도시에서 느릿한 과정을 거쳐 전해지는 편지는 그 긴 시간과 비례해 커다란 의미를 형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타카키와 아카리의 거리는 좁아지기는커녕 더욱 멀어져만 갔다. 타카키는 부모님을 따라 먼 남쪽의 가고시마로 이사가게 됐다. 아카리가 사는 곳에서 무려 1000km나 떨어진 곳이었다. 이사가기 전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3월, 타카키는 마지막으로 아카리가 사는 도시를 찾아간다. 초행길이었다. 열차 환승이 무척 복잡했다. 타카키는 환승 경로를 적은 종이와 2주 동안 고심해서 쓴 편지를 챙겨 길을 떠난다. 그런데 눈치 없게 너무나 느린 속도로 물러나던 겨울은 갑자기 기승을 부려 폭설을 쏟아낸다. 열차들이 심하게 연착된다. 약속 시간이 저녁 7시였는데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타카키는 여전히 도쿄를 빠져나오지도 못했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작은 연인에게 중학생 소년이 소식을 전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다. 역과 역 사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멀었고 열차는 역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 정차했다. 쏟아지는 눈, 야속하도록 느린 열차 안에서 타카키는 처절한 무력감을 느낀다. 설상가상 환승할 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다 2주 동안 공들여 쓴 편지가 눈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만다. 타카키는 그만 눈물을 흘린다. 사라진 편지. 빠른 속도감과 함께 정보 전달의 무결성은 현대사회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축이다. 우리는 하나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빠짐없이 완벽하게 전달하는 일에 익숙하다.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 시대의 디지털 기술 환경이 이런 삶을 허락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써서 바로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다. 중간에 정보가 새거나 어그러지는 일은 정말 웬만해선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정보 전달의 무결성은 정밀한 사회 시스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오늘날 학교, 공공기관, 기업은 놀랍도록 빠르고 체계적으로 움직인다. 사람들이 빈틈없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유기적 업무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날로그의 세계, 그것도 아직 사회의 작동 원리에 미숙한 중학생의 세계에서 정보 전달은 전혀 무결하지 않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더 많으며 완벽한 전달 계획을 세워도 어그러지기 일쑤다. 심지어 편지를 직접 전달한다는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할 법한 방법마저도 중간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로 실패하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타카키는 밤 11시가 넘어 약속 장소에 도착한다. 도착 전까지 타카키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다. 아카리는 기다리고 있을까? 아카리는 기다리고 있었다. 상대의 소식을 전혀 모른 채 추운 역에서 4시간을 넘게 앉아 있었다. 타카키는 자신과 아카리의 속도가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자신이 굼뜨게 온 만큼 아카리는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었다. 두 소년은 어둠 속에서 마을을 산책하며 편지에서 이야기했던 커다란 벚나무 밑에서 입을 맞춘다. 그 순간 타카키는 아카리와 삶의 모든 것을 나눠 가진 것 같았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다. 그는 직감했다. 지금의 찰나에 두 사람은 잠시 같은 지점에서 손을 잡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며 어쩌면 다시는 마주칠 일 없이 먼 우주 속으로 멀어져 갈지도 모른다는 걸.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커다란 인생이 그지없이 긴 시간이 피할 길도 없이 가로놓여 있었다. 다음날 아침 타카키는 열차를 타고 떠나며 아카리와 작별했다. 그는 2주 동안 쓴 편지를 잃어버렸다는 걸 말하지 않았다. 아카리 역시 미리 적어온 편지를 끝내 타카키에게 건네지 않았다. 아마 두 사람은 동시에 깨달은 듯하다. 같은 속도로 나아가는 두 인간이 반드시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다. 가고시마로 전학 간 후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도쿄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타카키는 여러 속도의 엇갈림을 계속해서 마주한다. 우주선 발사대가 있는 남쪽의 한 작은 섬에서 고등학교에 다닐 때 그는 도쿄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작은 섬을 벗어나 어딘가 먼 곳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반면 그 섬의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렀다. 타카키를 짝사랑하는 동급생 카나에는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진로를 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상태다. 그녀는 바쁘게 어느 지점으로 나아가기보다 해변의 파도에 몸을 맡기고 천천히 미래에 다가간다. 카나에가 보기에 타카키는 항상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직감한다. 그의 속도를 따라잡기엔 너무 벅차며 두 사람은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으리란 걸. 하루는 그 둘이 함께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다. 거대한 우주선을 실은 화물차가 아주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다. 그걸 보고 카나에는 말한다. 시속 5km래. 우주선 발사대까지 그 속도로 서행한다는 뜻이었다. 타카키는 기시감을 느낀다. 타카키는 어른의 세계로 진입하는 중이었다. 그는 카나에의 섬에서 시속 5km로 우주선을 운송하는 화물차보다는 우주 공간에서 초음속으로 나아가는 우주선의 여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는 생각한다. 우주선은 아주 고독하게 자신의 여정의 끝에서 무엇을 발견할지도 모르는 채 무한한 암흑 속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그는 이 외로운 미지의 여정에 동질감을 느낀다. 아카리와 헤어진 후로 타카키는 우등생으로 성실히 살며 빠르게 어른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는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목표 지점을 알지도 못한 채 외로운 어둠 속을 초음 속으로 질주하는 것. 이게 타카키에겐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였다. 그는 휴대전화가 생긴 이후로 없는 번호의 문자를 보내는 버릇이 생겼다. 전파는 광속으로 날아가 어딘가에 도달할 것이다. 혹은 영원히 우주를 떠돌 것이다. 이후 다 큰 어른이 되어 도쿄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타카키는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저 빠른 속도로 진공을 나아갈 뿐이다. 그는 여전히 외로운 어둠 속에 있다. 아카리를 잃어버린 후로 그는 계속 혼자서 우주를 질주한다.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는 과연 아카리와 같은 동반자를 만날 수 있을까? 어쩌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선 속도를 늦춰야 하는 걸지도 모른다. 타카키처럼 초음속으로 우주 속을 질주하는 사람은 발걸음을 맞출 누군가를 발견하기 이전에 자신 스스로가 너무 과격한 속도에 압도당한다. 최선을 다해 빨리 달리는 사람은 주위를 둘러볼 수 없다. 이 점을 타카키는 어렴풋이 느껴가고 있다. 과연 그는 앞으로
어떤 속도로 어디로 나아가길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게 이 애니메이션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인 듯하다. 초속 5cm에는 다양한 속도가 등장한다. 초속 5cm로 떨어지는 벚꽃잎, 폭설 속에서 서행하는 기차, 시속 5km의 화물차, 초음속으로 뻗어나가는 우주선, 광속의 문자 메시지. 이런 사물들 말고도 서로 다른 인간들의 속도 차이, 그리고 개인과 환경의 속도 차이가 묘사되기도 한다. 인간의 속도에는 정답이 없다. 사물은 정확히 정해진 속도로 이동해야 할 때가 있다. 폭설이 내릴 때 기차는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 우주선을 나르는 화물차는 시속 5km의 제한 속도를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주선은 지구 중력을 벗어날 만큼 빠르게 솟구쳐야 한다. 하지만 사람의 속도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한적한 시골 마을로 이사간 아카리의 속도, 어딘가 먼 곳으로 빠르게 질주하는 타카키의 속도, 파도에 몸을 막힌 채 천천히 살아가는 카나에의 속도. 이들은 각자 다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각자의 여정에서 이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행복과 슬픔을 마주한다. 속도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위치의 변화량과 소요 시간을 계산한 거시적인 값에 불과하다. 속도는 대상이 미시적인 순간순간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일정 시간 동안 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두 개의 물체라고 해도 움직임의 구체적인 양상은 모두 다르다. 어떤 것은 초반에 스퍼트를 내다가 나중에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초반에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빨리 갈 수도 있다. 거시적으로 이들의 속도는 모두 같으나 미시적인 움직임의 방식은 모두 다르다. 이는 벚꽃잎의 움직임에서 아주 잘 확인할 수 있다. 수백 개의 벚꽃잎이 흩날릴 때 설령 모두가 똑같이 초속 5cm로 떨어진다고 해도 각 꽃잎은 제각기 다른 경로를 다른 방식으로 지나며 땅까지 도달한다. 단 한 개의 꽃잎도 다른 꽃잎과 완벽히 똑같이 낙하하진 않는다. 바로 이 움직임의 고유성으로부터 외로움이 필연적으로 따라 나온다. 각 꽃잎은 서로 다르게 춤추며 떨어지기에 다른 꽃잎과 영원한 동반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잠시 비슷한 경로를 지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둘은 결국 다르게 나아간다. 그렇기에 꽃잎은 본질적으로 외롭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한 인간은 우연 혹은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드문 계기를 통해 다른 인간과 잠시 함께하게 될 뿐이다. 깊은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에서조차도 서로가 정확히 같은 지점에 서 있는 시간은 아주 짧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 짧은 기적을 꿈꾼다. 이 꿈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모든 인간은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를 찾아서 암흑 속을 헤쳐나간다. 어른이 된 타카키는 언젠가 일어날 하나의 작은 기적을 소망한다. 가끔씩 나는 먼 길을 돌아 결국 제자리로 왔다고 느낀다. 어딘가로 열심히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처음 출발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이다. 바쁘게 나아가는 데에 집중하는 사람은 막상 자신의 경로를 돌아보지 못하기가 십상이다. 매 순간 속력은 어마어마하게 빠르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에 돌고 돈 끝에 결국 제자리에 돌아오는 수가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완전한 실패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돌고 도는 여정 자체가 인간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온 그 지점에서 인간은 이전과는 다르게 주변을 인식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출발할 수 있다. 벚꽃잎이 떨어지는 계절 도쿄에서 아카리의 흔적을 다시 마주한 어른 타카키는 이전과 다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포스타입 사이트에 저 말고도 다른 크리에이터분들의 인생 만화 에세이 시리즈가 연재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방문해서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